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4차 산업혁명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제가 오늘 또 바뀔 거예요.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지난주에 이 특검법 관련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법으로 주제를 좀 바꾼 건데요. 근데 특검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것 같은데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뭘 위한 법률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금 세탁 방지나 범죄 수익 은닉 방지를 위한 법률이에요. 준수를 해야 되는 주체는 금융기관이었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들어갔는데요. 금융기관이 뭘 해야 되냐면 자금 세탁 방지를 하기 위한 의무들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큰 틀이고 그럼 뭘 해야 되냐? 고객 확인 의무, CDD와 EDD라는 게 있는데요. 너네가 지금 거래하는 고객이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명과 주민번호나 주소 이런 자세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을 시켜라. 그리고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보고해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원화로는 1,000만 원 상당, 미화로는 1,000 USD, 1,000 유로화가 현금으로 그걸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바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심거래 보고 의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 사람 거래하는 유형이 왜 이래? 약간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했는데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이 이런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그걸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 거래 내역과 보고 내역을 이제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FATF 회원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 됩니다. 이 암호화폐가 사실 원체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다크웹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돌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FATF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양성화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처음에 이제 무기밀매나 마약밀매 이런 데 사용됐던 것도 맞으니까. 근데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서 투자 목적으로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은 걸러내고 밝은 면 양성하자 이런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선 그럼 뭘 해야 되냐. 금융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누가 누구랑 거래하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사람이 거래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서 미리 문제 생기는 거 막을 수 있도록 하자. 요게 이제 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은행권에서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럼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이죠? 금융기관이 이제 준수 의무긴 하죠. 특검법 그러면은 가상자산 이쪽에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법률상 전혀 언급되는 게 하나도 그렇죠.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가상자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요. 그 전에 암호화폐 이러면 이제 좀 사기다. 이제 투기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투자라든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까요? 그전에는 정부에서는 할 사람은 하지만 나는 공식적으로 인정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특근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서 인가나 신고 수리를 해주게 되고 신고 수리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영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자산과 관련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세도 납부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 이제 제도권 안으로 계속해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시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검법이 20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지금 계속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적인 기구의 영향이 있어요. 이제 FATF라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전 세계 이제 G7이 처음에 만든 그런 기구예요. 이 기구에서는 그 각 나라들이 자기들이 만든 권고안에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이행 점검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제 권고안에 따라서 이행을 다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저는 6월 달에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권고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 FATF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제를 도입해라. 라이센스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제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라. 그리고 통제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 FATF의 권고안에 따라서 어떤 법률을 제정하고 신고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면 FATF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행 점검을 하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등급을 분류를 해서 주는데 준수를 해서 양호한 이제 상황이면 계속해서 우리 회원국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 세 번째 단계인 가장 나쁜 단계를 받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될 우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2009년도에 제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FATF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나 이런 거 신인도라고 하죠. 이런 것도 상승됐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회원국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금융거래 같은 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 FATF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FATF요. 네. 발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FATF. FATF. 저도 영어자 못해서. 아니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페데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페데프. 저도 마치 뭐가 정확한 바 택배회사 같은. 모르겠어요. 페덱스. 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주요한 요건이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ISMS라고 해서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명 확인 계좌 입출금 계정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이제 계좌가 뜨잖아요. 가상 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 사업자만 이제 그 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신고 수리 요건이 그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안 받아주겠다. 가상 계좌가 흔히 말하는 벌집 계좌인가요? 아니요, 벌집 계좌는 계좌는 또 다른 건가요? 벌집 계좌는 그냥 법인 계좌예요. 법인 계좌인데 이제 벌집이란 말이 왜 생겼냐면 이제 벌집은 이렇게 하나잖아요, 통인데 그 안에 막 조그마한 이렇게 벌집 모양. 집들이 또 있잖아요. 큰 하나를 이제 어떤 법인의 계좌, A라는 사업체의 계좌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이제 사업자가 임의대로 이제 각 회원 계정별로 이렇게 벌집처럼 조그맣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 가상 실명 확인 계좌는 이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모든 집이 다 그 한 사람의 회원별로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명 확인이 가능하게 계좌가 주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할 때 옥션에서 가상 계좌 주면 제 명의의 계좌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가상 계좌 얘기하셨고 이제 사업자들은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미 그 계좌를 갖고 있던 데들은 사실 대형 거래소 네 곳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좀 중소형 거래소들은 좀 도태되거나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ISMS도 사실 구축하는 데 비용이 꽤 들고 요게 이제 원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FATF 가이던스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특정금융정보보호법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고 소규모 사업자는 요걸 이제 구축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가상 실명 계좌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요건 은행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은행권에서 요 법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자기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거래소라든지 또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 돼서 가상 실명 계좌를 줘야 되는데 이 사업자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나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자에게 가상 실명 계좌를 함부로 줄 수 없는 그런 또 난점도 있어요. 반대 측면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는 이 가상 실명 확인 계좌가 꼭 신고 수리 요건이 되다 보면 나는 이걸 받기 어려운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규모의 거래소라고 하는 4대 거래소만 지금까지 가상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거래소들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행령 지금 개정 작업 중인데 시행령 개정 작업하면서
그러면 가상실명 확인 계좌를 신고 수리 요건으로 한다면 반드시 네. 가상실명 계좌를 줄 수 있도록 어떤 뭐 이런 사업자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가상실명 확인 계좌를 주어라라는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올 가을 정도에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럴 그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도 되겠네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업자가 신고했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대형 거래소에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수는 있고 중소 거래소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신고 수리 요건이 좀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업계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들어야 또 되겠죠. 이 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 네네.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특근법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이게 예고를 지금 2주째 지금 예고를 한 게 지금 완전히 딴 데로 네.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번 드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